감정가가 1억 8,300이었고 1억 6,800에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1억 8,700만 원이에요. 보증보험 한도가 얼마냐면 2억 3,600만 원. 심지어 그게 낮아진 거죠. 보증보험 150% 막 180% 해줄 때는 2억 후반까지 전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안 했죠. 6천만 원 정도가 더 생겼어요. 재투자를 싹 다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말이죠. 2년 전에 또 경매로도 유명하셨지만 오피스텔 투자로도 다른 채널 가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네. 영상을 업로드를 하셨던데 오피스텔 투자 현황이 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일단 2년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는 어떤 점들을 가지고 오피스텔 투자를 했는지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지금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왜냐면 2년 전에는 어쨌든 아파트 이런 것도 이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대출이 안 나오고 아파트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었어요. 거래량이 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랑 월세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상승될 수 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원룸 1.5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명히 수요가 많아질 거다. 오피스텔 짓는 거에 대한 건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이 계속 줄고 있었고요. 대출이 아파트는 안 나오는데 오피스텔은 상업용 시설이라서 대출이 나오는 부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 거다라고 2년 반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적극적으로 매수하게 된 게 이른 시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20년부터 21년 말까지 제가 딱 취득을 했거든요. 경매뿐만 아니라 전세 끼고 매수한 것들도 꽤 있었어요. 총 개수를 세보니까 14개더라고요. 대부분의 자산들이 이제 하락기 때 가격이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피스텔이 빠지는 폭은 훨씬 작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른 폭도 적었기 때문에. 제가 워낙 싸게 사놨기 때문에 오른 거보다 이제 덜 떨어진 거죠. 지금은 월세 전세로 세팅을 해두고 이제 세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평가가 돼 있고 앞으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주변 환경, 뭐 호재들도 있었고 일자리 이런 측면에서 봐도 뭐 하나 사실 빠질 게 없었어요. 경매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동네는. 인맥도 있고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분들의 소식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좋은 정보를 얻게 됐고 그래서 여러 채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사게 됐죠.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서 전세를 맞추고 투자금이 싹 회수되던 시기. 근데 그 금액이 억이 넘어가는 단위였거든요. 그 돈으로 일부는 경매로 투자하고 일부는 이제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를 여러 채를 했던 거죠. 경매로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일반 매매로 또 투자를 그렇죠. 하신 거네요. 제가 뭐 책에도 썼지만 65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건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이기 때문에 세금도 못 내요. 650만 원은. 그래서 빌라를 처음으로 낙찰을 받았고 낙찰 받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을 때 전세금을 한 4천만 원, 5천만 원씩 받았어요. 올려서. 그게 이제 한 1억 정도의 금액이 되면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됐죠. 그 당시에. 제 오피스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 위치랑 단지를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반 매수로 제가 샀던 거. 정자역, 수인분당선 그리고 신분당, 더블 역세권이 이제 정자역. 분당의 가장 중심이 되고 교육과 그리고 상업지, 각종 업무 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이상적인 신도시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자역은 다 갖춰져 있고 주거지도 확실하고 그리고 상업지도 확실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사실 매수를 했었어요. 이거를 지금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투자를 저점이라고 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오피스텔도 1.5룸 원룸이지만 오른다라는 걸 좀 검증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 두산위브 파빌리온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한천을 중심으로 우측은 아파트 단지들이고 좌측은 상업지, 오피스텔과 상가 그리고 각종 이제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시면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74 타입, 22평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대부분 가장 작은 평수예요. 좀 특이한 게 오피스텔이지만 이렇게 대형 평수도 있습니다. 방 3개짜리도 있어요. 오피스텔 소형 평수는 안 오른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진 않습니다. 22평형을 20년도와 21년도에 2억 후반에 산 것도 있고 3억 2천이 가장 비싸게 산 건데 가장 최근 실거래는 작년 11월인데 32층 기준으로 3억 7천까지 찍혀 있네요. 3억에 사서 지금 3억 7천이 된 게 뭐 많이 번 거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게 한 채가 아니라 사실 이 단지에 제가 6채를 갖고 있거든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 있다 보니까 투자금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1억을 가지고 나눠서 했을 때 3채를 살 수 있는 거고 시간을 갖고 계속 전세가 올려받는 거 경매로 낙찰받은 걸로 재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한 3천만 원, 4천만 원만 올라줘도 곱하기 채수로 하면은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지금은 사실 전세가랑 좀 갭도 약간 벌어져 있어요. 제가 샀을 때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한 1,000만 원,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가장 높았을 때가 3억 3천인데 매매가가 3억 7천, 8천 이러니까 갭이 한 4천, 5천 벌어져 있거든요. 매매가가 싼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애매합니다. 투자로 들어가기엔 투자금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단지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가 분명히 전세가가 오르든 매매가가 더 빠지든 해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만나는 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매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한정거장만 가면 판교역이고 판교역에는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도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때문에 장기 보유로 제가 애초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보유하면서는 제 돈이 계속 빠지면 안 되겠죠. 전세를 뒀어요. 왜냐면 전세 수요가 확실하거든요. 전세가가 이제 꾸준히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2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1,000만 원, 2천만 원만 올려봤자 보시면 전세가가 이게 계약갱신 때문에 이게 좀 그런데 계약갱신권은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아래쪽에 찍혀 있는 거는 계약갱신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걸로 좀 봐주시면 되는데 7년을 놓고 봤을 때 전세가가 갑자기 뭐 떨어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왜냐면 여기 일자리들이 더 생기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데 사실 아파트처럼 이렇게 갑자기 오르진 않지만 천천히 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여기서 2년 동안 한 1,000만 원만 올라도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파트 투자가 큰 돈을 벌 수는 있으나 하락기 때 잘못 맞으면 여러 채를 들고 있다가 진짜 무너지는 게 빼줘야 되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피해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목 좋은 데만 사놓으면 하락기가 와도 빼줄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건 8년 뒤에 10년 뒤에 팔았을 때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재산세 감면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투자를 했었죠. 많이 올릴 때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건 좋지만 역으로 생각 우리 하락기를 또 경험했잖아요. 보면은 올려준 만큼 또 돌려줘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오는 거예요. 하락기가 오면 오히려 저는 덜 올려봤더라도 안정적으로 이게 가는 게 이게 한 번에 돈을 끌어다가 잘못 투자를 하면 돈이 또 손실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오는 것보다는 부자가 된다는 건 사실 작은 성공이 모여서 여러 번의 성공이 반복되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벼락 부자가 돼봤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한 번에 올려받아서는 당장 돈은 되겠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걸 많이 봐서 그래서 제가 소액 투자를 좋아합니다. 경매로 받은 거는 촬영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진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제가 이 오피스텔 샀을 때 진짜 아무도 오피스텔에 관심 안 갖던 시절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건 번호가 2018년입니다. 요 물건인데 부평에 있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예요. 그 13층이고 권리 분석 문제 없고요. 외관이 이렇게 생겼고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 면적이 21평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집인데 1억 6,800에 받았어요. 감정가가 1억 8,300이었고 92%를 쓴 거예요. 2등이랑 차이가 한 500만 원 정도. 크게 차이는 안 났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매매가를 판단할 때 공시지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전세가를 알고 그거랑 갭을 따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1억 8,700만 원이에요. 1억 6,800에 받았는데 지금 공시가 1억 8,700이면 보증보험 한도가 얼마냐면 2억 3천입니다. 2억 3,600만 원. 심지어 그게 낮아진 거죠. 한창 전세가 높았을 때 있잖아요. 보증보험 150% 막 180% 해줄 때는 2억 후반까지 전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안 했죠. 그 당시에 2억 4천을 받았어요. 2억 3천. 1년 동안 월세를 줬거든요. 보증금 3천에 월세 65인가? 1년 단기 계약으로 해서 받았고 1년 뒤에 전세로 받았어요. 그 금액이 2억 3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투자금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더 생겼어요. 2억 3천이 절대로 극단적으로 높게 받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재투자를 싹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하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은 만약에 전세가가 빠지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돈을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이랑 일하면서 번 돈 그거는 건들지 않았어요. 재투자 했던 건 온전히 투자로 돌아가는 돈이었고 위급한 상황일 때 돈을 꺼내줘야 된다. 전세를 내어줘야 된다. 이런 때 대비하기 위해서도 현금도 있었죠. 오피스텔을 경매로 받았을 때 투자 전략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은 오피스텔을 저는 무조건 경매로 사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진짜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은 저평가를 판단을 해서 뭐 오피스텔을 일반 매수로 금매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월세는 그대로인데 매매가는 떨어져가지고 월세 수익률이 정말 높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또 많으실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지성으로 갭 투자를 하면 투자는 진짜 편한데 이게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수원이라든지 인천 미추홀구 이런 데 오피스텔들 아파트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되도록이면 이제 원룸 오피스텔보다는 방 2개, 방 3개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받는 걸로. 그 저렴하다는 기준이 뭐냐면 기준을 공시지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 수준으로 낙찰받는 건 무조건 사실 안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180%였던 걸 150%로 낮췄다가 126%까지 낮췄어요. 이 이상 사실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거는 그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반복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묶이면 안 돼요. 그래야지 또 다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공시가 100%에서 120% 이내로 낙찰을 받아야 전세를 맞추든 월세 보증금을 받든 해서 저 투자금이 다 회수가 될 거예요. 근데 126%에 딱 맞춰서 하면 취득세나 이런 것도 내야 되니까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다음 투자할 때 좀 더 작은 걸 봐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투자금이 다 회수되게. 그리고 특히 인천 지역은 지금 전세가나 매매가나 거진 다 비슷하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매매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